단순 암기는 잘하는데 이해력이 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력을 높이시려면요,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라는 거는요, 자기 방식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걸 뜻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력이 쭉쭉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하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요,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 또 자신의 생각의 넓이, 깊이, 이런 것을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되면 그게 토대가 돼서 아이디어, 발상, 영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사실은요, 그런 독서나 공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탄탄하게 쌓이기도 하고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대체로 암기와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암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처럼 어떤 의미소를 머릿속에 우겨 넣는 작업이에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이나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 같은 거죠. 그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듣거나 읽게 되면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머릿속에 남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암기는 잘하는데 나는 이해를 잘 못해. 다시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걸 뜻해요. 풍부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를 못해서는 우리가 공부의 궁극의 지점, 그러니까 지식을 풍부하게 쌓아서 그것을 종합하는 능력에 도달할 수 없고요, 단순 암기만 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추구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에 이르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력, 그리고 이해한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을 갖는 지식이나 또는 이론이나 서사, 어떤 이야기를 갖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걔를 기억하려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자기화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자기화와 이해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것이나 들은 것을 자기식의 생각 또는 자기식의 언어로 일종의 번역을 해서 머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화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자기화했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 지식이나 서사 지식들을 기억하는 영역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거나 들으시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식의 언어로 머리를 한번 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말로 해주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력은 저하되고 지식을 풍부하게 쌓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기억과 암기는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 자료를 보시면요, 단순 지식의 경우는요, 이거는 반복하는 기억 방식을 통해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의미소들,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기억에 담아놓고 의미소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맥락 지식의 경우는요, 얘가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사, 이야기 전체를 기억하는 그런 암기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이 서사적인 맥락적인 지식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그 전체가 한꺼번에 기억에 남아서요, 우리가 어떤 풍부한 지식이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데 토대로 작용한다는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영어 단어, 고유명사, 연도, 이런 것은 뭘까요? 단순 지식이죠. 이 단순 지식은 반복하는 암기 방법에 의해서 기억에 남기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맥락적인 지식은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자의 방법하고 후자의 방법은 서로 보완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단어 같은 걸 외울 때요, 거기에다가 문장을 붙여서 외우면은 그 뜻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이고 서사적인 지식이 이 의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 암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이 긴 맥락적 지식, 그러니까 어떤 서사를 갖는 어떤 이야기, 긴 이야기와 같은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얘는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머리에 각인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름 붙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지식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각각의 부분에 이름 붙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장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의미소들이잖아요. 이것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세 가지 종류의 서사가, 의미소가 하나 떠오르면 첫 번째 서사, 의미소 두 번째가 떠오르면 두 번째 서사, 키워드에 이 세 번째가 떠오르면 세 번째 서사를 쭉 기억해낼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그러니까 이 맥락적인 이야기를 갖는 긴 지식들, 이것은요, 자기식의 이해가 전제됐을 때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강의를 쭉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인데,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 기억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해를 한다는 것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를 있는 그대로 다 기억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서사를 접하면 그것을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책을 읽다가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구나 하고 그냥 바로 필자의 생각대로 이해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완전히 그 문단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키워드 위주로 메모만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쭉쭉 나아갑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쭉 메모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식 이야기를 꾸며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서사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단을 읽을 때는 몰랐지만 뒤에까지 읽고 논리적 맥락이나 자기식의 생각을 통해서 도달한 세계가 그 문단에서 원래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식 이해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세계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요, 문장이나 문단을 읽고 그 즉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짧은 문장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예를 들자면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하이데거가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 던져진다, 이런 문장을 썼다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을 보고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는 뭐 공동체, 국가,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해간 거예요. 그러면 세계 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식으로 이미 이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던져졌다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다는 걸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에 도달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진다 라고 글을 썼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해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이해라는 것은요,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랍니다. 지금은 제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두세 페이지 단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챕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자꾸 시도를 해보시면, 나는 암기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연상하면서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계 내 존재, 던져진다, 이런 게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겠죠. 2. 자기식으로 생각을 돌려본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셋, 개를 써보거나 말해본다. 이것을요, 모든 읽은 것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력은 부쩍부쩍 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하고, 그게 한 챕터 정도 메모가 끝나면 그것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자기식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보고,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전체를 재구성하고 말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써보고 하는 작업을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모두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단순 암기는 잘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 이야기는요,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종합적인 그런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남긴 의미소들은 마치 창고에 넣어놓은 그런 무용한 것들과 같아지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식의 이해, 그리고 맥락적인 지식들이 풍부하게 쌓였을 때 비로소 단순 암기를 한 의미소들도 그 안에서 더 유용한 의미로 재창출된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들으시고요, 이해력을 증진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공부의 세계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해력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